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를 했어요. 이미지도 데이터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로 쓸 수 있는 3차원 데이터 셋이다라는 걸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3차원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태우면 어, Y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우리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뭐 아웃풋을 두 개를 꺼내든 열 개를 꺼내든 백 개를 꺼내든 다시 이미지를 꺼내든 그건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미지 학습에서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이슈를 다룰 거라서 결국에는 라벨로 정의한 특정한 값이 나오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려고 만든 데이터셋이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거든요. 한 130개 정도 될 거예요. 130개 정도 되는 이제 외벽 이미지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석인지 벽돌인지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라벨링 노가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라벨링 노가다를 통해서 이 이미지는 외벽이 벽돌로 되어 있구나. 예, 외벽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구나. 이게 어떤 공적 정보에도 안 나오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딱 반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된 결과가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지만 이게 인풋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 이미지의 파일명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안에 파일명이 들어가 있고 그 파일명으로 얘는 대리석이구나. 그게 Y 값은 1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대리석을 맞추는 거예요. 벽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리석을 맞추겠다라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시면 data.csv에 제가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어요. 필드는 총 3개고요. 이미지 파일명,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Y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데이터가 138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3개 필드로.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낼 겁니다. 근데 이미지를 불러낼 건데 아까 우리가 이미지 불러낼 때 이미지.오픈으로 불러내면은 이미지가 넘파이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데이터 이미지 리스트를 쭉 폴더에서 읽어가지고 하나씩 다 읽어보는 거예요. 다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다 불러져 있겠죠. 근데 불러질 때 이미지 리스트에다가 얘를 이제 어펜드를 다 시켜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어펜드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 네, 네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필드명, 이미지 파일 네임과 그 다음에 타입이 벽돌, 그 다음에 벽돌은 우리가 0이라고 정의했죠. 0이라고 정의한 거가 이렇게 이미지까지 하나로 세트로 붙여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코드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네, 이렇게 읽어진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터를 138개를 100개하고 38개로 나눌 거예요. 100개는 학습 데이터용, 그 다음에 38개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고, 아까 얘기했듯이 X값, 독립변수로 들어가야 되는 X값은 이 3차원 데이터셋이 들어가게끔, 예, 넘파이 구조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Y값은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그냥 아웃풋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 쉐이프가 100, 500, 504예요. 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100은 뭐냐? 데이터 개수입니다. 레코드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500, 504가 데이터예요. 근데 500, 504는 500 바이 500 이미지의 4개 레이어 계층을 가지고 있는 숫자 배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배열 덩어리가 총 100개로 구성이 된 게 트레이닝 X입니다. 그 다음에 Y는 그냥 100개의 숫자만 그냥 하나의 리스트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0이냐 1이냐.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테스팅 셋은 똑같이 500 바이 500의 4짜리 데이터인데 그게 38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는 이 넘파이 쉐이프 구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떤 구조 형태이구나, 어떤 구조체구나라는 거를 바로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내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트레이닝 Y 값은 1이에요. 대리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X 값은 보면 이미지예요. 500 바이 500의 RGB 컬러랑 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노멀라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노멀라이징은 그냥 강제로 했습니다. 예, 학습 좀 빠르게 하려고.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숫자는 이미지 숫자는 0에서 255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학습의 전 과정은 렐로가 됐든 렐로면 괜찮지만 뭐 우리가 쓰는 뭐 탄H라든가 이제 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0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이 베니싱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크면은 학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지금 255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강제 전환을 한 거예요. 이런 무식한 방법 말고도 뭐 노멀라이징 레이어를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0에서 255라는 정수를 플로팅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중치랑 곱해져서 서메이션이 됐을 때 어파인된 값이 이 시그모이드라든가 이런 함수의 경계선 안에 있어서 베니싱 효과가 없게끔 그러니까 학습이 오래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넣어놔서 그냥 뒀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맞춰야 되냐? 이미지를 넣어줬더니 레이어들을 거쳐서 결론은 얘가 벽돌인지 대리석인지 맞추는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그냥 막 만든 거예요. 막 만든 거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많이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어떤 레이어 계층으로 만들어져서 꼴까지 가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지금 봤죠? 500 바이 500의 4개 레이어의 데이터가 인풋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첫 번째에서 뭘 받을 거냐면은 컨볼루셔널 2D에 10개 필터를 받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필터당 500 바이 500의 이미지랑 똑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500 바이 500이. 근데 필터 10개니까 그런 게 1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RGB 트랜스퍼처럼 4개가 있듯이 필터가 10개가 쭉 깔리는 겁니다. 근데 500 바이 500이에요. 그렇게 해서 패딩은 세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다음 히든 레이어의 데이터 계층 구조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중치는 몇 개가 될까까지 이제 생각하면 커널 사이즈를 10개로 했기 때문에 100개짜리 가중치에 플러스 하나 더 있는 101개짜리가 총 10개 필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10개의 가중치 셋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따라가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맥스 풀링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맥스 풀링이 뭐냐면은 네, 이런 게 맥스 풀링입니다. 맥스 풀링은 뭐냐면은 내가 지정한 필터처럼 커널 사이즈가 있어요. 이 커널 사이즈 여기 보면은 이제 맥스 풀링은 풀링 사이즈가 있습니다. 풀링 사이즈라고 해서 풀링 사이즈 크기 안에서 이 중에서 맥스 풀링이면은 맥스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네 개 이게 풀링 사이즈가 2니까 이렇게 네 개를 봤을 때 이 중에 제일 큰 게 5잖아요. 5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에버리지 풀링은 이렇게 했을 때 평균 값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근처에서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 픽셀 요만큼 해서 모았어. 그 얘들 중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맥스 풀링을 쓰는 이유는 아니 여기 중에서 제일 정보가 많은 애를 던져줘야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라 레이어에서 제일 진한 칼라를 던져주겠다는 건 다른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필터를 이미 한번 거쳤어요. 필터를 거치면서 아까 우리가 엣지 디텍션 하거나 이런 거 하듯이 엣지 디텍션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엣지만 컬러가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컬러가 없는 애예요. 그럼 내가 맥스 풀링을 하면 이렇게 내 이미지 4개 픽셀을 뭉뚱그리고 싶어. 그럼 뭉뚱그렸는데 로스가 나는 게 낫겠어요? 엣지를 살려가는 게 낫겠어요? 엣지를 살려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 정보를 넘겨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맥스 풀링을 쓰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도 읽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럼 에버리지 풀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정보가 약간 누락돼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풀링을 뭐를 쓰느냐, 그 다음에 여기 필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필터 자체도 이 경사화강에 의해 가지고 얘가 어떤 풀링 방식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장 정보력이 센 애를 전달하겠다라고 설계를 했어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풀링 과정을 거치면은 뭐가 있냐면은 500 바이 500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4개씩 한 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보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확 갑자기 노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벽학습 CNN 모델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네,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리셨나요? 라고 그러면 그냥 그랬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 큰 의미는 없는데 이 그림이 왜 필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뉴럴 네트워크를 노드와 레이어와 엣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로 봤었잖아요. 이 컨볼루셔널부터는 이 2D 컨볼루셔널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볼루셔널 이미지 학습 레이어들은 이런 그림을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쑥쑥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자,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인풋입니다. 인풋. 그래서 밑에 코드로 보면 이렇게 해야 한 그림이 나오겠다. 네. 코드로 보면 그냥 인풋 레이어를 구성한 거예요. 500 x 500의 4개 레이어를 가진 이미지를 나는 인풋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넘겼어요. 넘겼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피처 맵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피처 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미지 정보가 아니라 특징을 추출한 맵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보는 가중치를 통과해서 이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벡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10개, 예, 여기 10이라고 써 있죠. 10개의 이제 필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커널 사이즈는 5로 했어요. 5 바이 5니까 25겠죠? 25로 되어 있고 패딩은 세임으로 해가지고 인풋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계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액티베이션이 없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안에는 액티베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리키렐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한 번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게끔, 함수를 통과하게끔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500 by 500의 10개 레이어의 데이터 계층을 이 중간 과정에서 가지고 있겠죠. 자, 얘가 다시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맥스 풀링 2D라고 해서 풀 사이즈를 5로 했어요. 그럼 500 by 500이 확 줄어들어요.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 by 1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필터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00 by 100의 10개 필터짜리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가. 네. 그렇게 줄어들고 자, 이게 한 번 더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한 번 더 컨볼루션을 진행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피처 맵이 10개 레이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픽셀로 그냥 보고 가져와 버려요. 정보를. 얘는. 그다음 컨볼루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컨볼루셔널 10을 가져오고 커널 사이즈 5를 하면은 똑같이 10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100 by 100의 피처 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까 이 첫 번째 썼던 컨볼루셔널하고 지금 쓰는 컨볼루셔널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인풋에 들어가는 그 뒷단의 레이어 개수가 앞에는 4개였는데 얘는 자그마치 10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컨볼루셔널에서. 그리고 리키렐로 액티베이션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맥스 풀링을 합니다. 5 바이 5로 하니까는 이제 100 바이 100짜리가 20 바이 20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데이터가. 예. 그러니까 정보를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피처에서 맥스 피처를 해서 확 줄이고 맥스 정보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를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여기서 맥스 정보를 다시 내리면서 점점 차원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을 줄여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골까지 가장 압축된 정보를 계속 보내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풀사이즈 5로 하니까 20 바이 20짜리 10개 피처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피처를 20개로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더 다양한 정보들로 얘가 함의를 찾아가요. 이해되세요? 더 다양한 정보들 얘들이 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3으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똑같이 20 바이 20인데 자그마치 20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3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개의 피처 맵이 생긴 거예요. 물론 바로 이미지에서 넘어온 피처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특징을 20개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픽셀들과의 관계에서 20개나 되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5 사이즈로 했으니까 20 바이 20이 4 바이 4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게 2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개의 4 바이 4짜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한 번 더 컨볼루셔널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번에는 25개로 바꿨어요. 25개의 피처 맵이 만들어져서 이제 쭉 만들어지고 한 번 더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풀 사이즈를 4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한 피처 맵당 데이터 하나씩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만.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과정을 쭉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가 있는데 피처 맵을 통과시키고 맥스 풀링하고 피처 맵을 통과시키고 맥스 풀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25개의 피처로 얘가 학습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25개의 피처입니다. 과연 이 25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지만 적어도 얘 입장에서는 그 피처들이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각각의 25개 이거 그냥 플롯 데이터일 뿐인데 이 플롯 데이터들이 가지는 의미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가지는 의미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정보들을 모아서 25개의 데이터셋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가 25개의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입력되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25개의 숫자로 얘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차원짜리 만약에 좌표계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이 이미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이미지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피처 벡터를 얻었으니 얘를 가지고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꼴은 0 또는 1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전에 했던 학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25개의 변수를 준 거예요. 가령 이 변수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얘는 뭐 다 벽으로 채워진 것 같아. 얘는 건물이 두세 개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피처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임의로 내가 말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피처가 있다는 건 아니라 그런 식의 피처가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얘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준 게 아니라 피처 벡터를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피처 벡터를 나한테 부여를 했을 때 얘가 벽돌이냐 대리석이냐라는 그건 디시전 트리를 만드셔도 되고 리그레션을 만드셔도 되지만 얘는 뉴럴 네트워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플래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여기 지금 차원 자체가 1 곱하기 1 곱하기 25라는 이런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플래튼을 거치면 그냥 25개의 숫자로 다시 떨어져요. 25개의 숫자로 떨어져서 그냥 덴스 레이어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플래튼이 되고 그 다음에 구성된 덴스 레이어는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그냥 기본형 뉴럴 네트워크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플래튼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나는 이미지를 다 피처 데이터로 바꿔서 너한테 전달해 줬으니까 네가 25개의 피처를 봐서 벽돌인지 대리석인지 스스로 찾아내는 거는 덴스 레이어로 알아서 학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학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아웃풋까지 가고 나면은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했어요. 위에 액티베이션들은 보면은 리키렐로라든가 이제 드랍아웃도 걸어놨어요. 드랍아웃도 여기 보시면은 덴스 레이어에서는 드랍아웃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반화를 안 했어요. 그냥 피처를 뽑아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라. 모든 학습에 참여해라라고 했고 덴스 레이어에서만 피처를 가지고 얘가 0인지 1인지 판단할 때만 일반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걸어버렸습니다. 네. 걸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0 또는 1이 값이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로 준 거예요. 왜냐면 시그모이드는 값을 줬을 때 0이나 1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넓고 요 중간값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 시그모이드 함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게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네. 자,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대로 500바이 500바이 4가 있는데 이걸 컨볼루션을 10개 피터로 바꾸니까는 1010개가 나오잖아요. 네, 1010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어쨌든 필터 하나당 왜 10바이 10인데? 5바이 5로 했어? 10바이 10로 했어. 커널 사이즈 5바이 5. 네. 5바이 5니까 25. 25개에다가 4개 레이어니까 100개. 100개고 거기다가 하나의 그 절편값이 더 있었으니까 B값이 있었으니까 하나 뚫을 때마다 필터 하나당 101개씩 데이터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101개씩 가중치가 있고 그 가중치가 필터가 10개니까 1010개의 가중치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컨볼루셔너에서 필터는 1010개의 가중치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터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갈 수 있으면 돼요. 읽어 나가고 예측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토탈 파라미터가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덴스 레이어보다 어마무지하게 적어요. 7,636개밖에 안 돼요. 필터 되게 많이 적어, 뭐 다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왜 그 110개 인풋 넣고 하나 뽑는 거에 덴스 레이어 2개층인가 3개층밖에 안 넣었는데도 자그마치 그때 가중치가 거의 몇만이 나왔었잖아요. 뭐 7만 5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는 굉장히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중치는 7,63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쉽습니다, 얘가. 학습이 굉장히 쉽고, 근데 또 학습이 굉장히 쉬운 와중에도 인접성의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지한테는 특효약이에요, 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 되는데, A백으로 잡혀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CPU로 돼 있으면은 엄청 느립니다. 엄청 느린데, 원래 CPU로 잡아놓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A백으로 그냥 잡혀있네요. A백으로 돼 있어서 엄청 빠릅니다. 네. 이 이미지 학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이미지 학습이 메모리 구조라든가 이게 되게 잘 맞아서 GPU하고 CPU의 속도 차이를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100번 돌았는데 지금 다 돌았어요. 다 돌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에큐러시는 0.9138까지 갔고 로스는 0.1927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초에 이제 로스가 네, 0.7959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고 이제 프리딕트를 한번 해보면 프리딕트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0에 가까우면은 예측값이 어떻게 나오고 1에 가까우면 이제 예측값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중치를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거 100번만 돌려도 되고 더 돌려도 돼요.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학습 과정 자체는 이제 가중치가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돌리면 이니셜 가중치가 그 상태였던 것처럼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을 처음에 만들 때 이니셜라이징이 돼서 랜덤 가중치가 부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게 되면 이제 계속 변경해 준 가중치로 얘가 이제 작동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로스와 에큐러시까지 돌려보셔도 되고요. 대충 두 번 정도 돌려보고 나면은 네, 에큐러시가 91%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네. 보면은 이제 실제 y-값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y-값이 있는데 예측 y-값이 완벽하게 1이 되진 않아요. 1이 되진 않는데 1이냐 0.999, 0이니까 0.004, 0이니까 0.003 이렇게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깝게 아까 정확도가 이제 90%가 넘었으니까 90%에 가깝게 이런 정확도가 이제 나옵니다.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거고 이거를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쵸. 네, 첫 번째 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인풋으로 줬더니 이제 프리딕트 y가 0.99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1번도 네, 0이 나와야 되는데 벽돌로 얘가 인식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실제 y값, 그다음에 예측 y값, 그다음에 이제 차이값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아까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엔 최종꼴이 이런 예측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잘 맞추는데 검증 데이터를 한번 반영을 해보면 검증 데이터는 지금 이런 거 못 맞추죠. 0인데 0.99로 예측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잘 안 된 사례들을 한번 열어보면 이제 보면은 얘는 벽돌이라고 잘 맞췄는데 얘도 벽돌. 네. 얘는 벽돌인데 지금 대리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지금 얘를 여기를 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색깔을 얘가 판단을 한 건지 어떻게 피처 맵이 만들어졌는지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로 인식을 했고 요것도 지금 잘못 맞췄죠. 이게 흰색 벽돌이니까 벽돌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는 되게 적으니까 100개밖에 학습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착각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학습을 해내려면 더 많은 패턴을 학습을 시키거나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뭐 샘플링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화를 더 많이 시켜버리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컨볼루셔널 2D를 통해서 필터를 10개였나요? 필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처음에 필터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이 각 필터마다 정보가 이렇게 다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500 바이 500의 이미지인데
각 필터마다 전혀 다른 지금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피처 맵이 다 서로 다른 정보로 지금 데이터를 정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레이어를 한 칸 더 내려가면은 네, 리키렐루니까 넘어가고 맥스 풀링 하면 이제 풀링을 통해서 뭉그러졌죠. 가까이 인접한 애들이 정보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피처 맵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에 있던 피처를 그대로 뭉그러뜨려서만 가져가는 거예요. 뭉그러뜨려서만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레이어로 가면 컨볼루션이 한 번 더 진행이 되면서 또 새로운 피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피처도 보시면 피처별로 다른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정보들. 이렇게. 앞에 머릿속에 이제 레이어의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전혀 다른 피처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리키렐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맥스 풀링 진행되고 그래서 쭉 끝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면 여기서 이제 맥스 풀링이 한 번 더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 개수가 4 바이 4로 줄었어요. 4 바이 4로 줄고 여기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거쳐서 피처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정보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피처라든가 피처가 여러 가지가 이제 피처마다 다 다른 정보들이 지금 약간 색깔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피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리키를네요. 12번까지 안 가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들이 어떻게 다르게 분리가 되고 걔가 풀링을 통해서 뭉그러지고 그게 다시 통과 돼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제일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로 가기 전까지 피처 상태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대부분 이 구조를 다 이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모델을 하나 중간에 잘랐어요. 자른 게 어디서 잘랐냐면은 여기 보시면 모델 레이어 15에서 자릅니다. 15가 어디냐면은 아까 그 플래튼 해가지고 25개 피처만 쫙 남아있는 상태가 15예요. 거기서 제가 모델을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가지고 뭘 얻은 거냐면은 그 값을 뽑아낸 거예요. 25개의 값을 쭉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서 보시면 이제 1부터 인덱스별로 1부터 쭉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데이터예요. 첫 번째 0 여기 인덱스 0이 첫 번째 이미지의 그 피처 데이터입니다. 25개의 피처 데이터고 25개의 피처 데이터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가령 0번에서는 어떤 건 1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0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1번에서는 여기는 0.99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디는 숫자가 있고 숫자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25개의 개별 피처들 입장에서 숫자를 부여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피처인데, 자, 우리가 이 피처를 저번에 우리 배웠던 이제 네, 배웠던 클러스터링이라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이제 이 100개의 데이터가 100개의 이제 피처 데이터가 어떤 다차원 공간 지금 25였나? 25의 다차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다차원 이해돼요? 25차원의 다차원 공간 안에 이 25개의 피처 공간 안에 딱 100개의 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점들이 박혀 있어요. 그 점들이 박혀 있는데 되게 막 분산돼서 박혀 있을 거예요. 차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K-민지 클러스터링을 우리 그때 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점들이 가까이 있는 점들끼리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DB 스캐닝이라든가 K-민지를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K-민지 클러스터링으로 이 다차원 공간 안에서 피처들을 묶어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묶인 애들은 피처의 특징이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비슷한 애들을 묶어보면 총 10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10개의 클러스터를 묶어봤더니 자, 1번 클러스터에 소속된 애들이 있고 2번 클러스터에 소속된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제 뷰 클러스터 넘버가 있거든요. 이 넘버 1번 클러스터를 제가 한번 출력해 보라고 할게요. 1번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들만 쭉 출력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1번 클러스터래요. 이거 여러분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습이 다 지금 다르게 이루어졌고 랜덤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올 건데 제가 지금 학습한 모델은 이런 애들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처 공간 안에서 비슷하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에요. 여기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얘는 벽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애들이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군들이에요. 네. 대리석이나 이제 창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미지가 100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특징들을 도출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꼭 우리가 눈으로 보는 특징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이 피처맵의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결정해 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벽돌 중에 이런 약간 주황색에 가깝거나 이런 벽돌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네, 이렇게.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때 클러스터링 공부할 때 K민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포함시켜요. 내가 센트로이드하고 되게 먼데도 불구하고 난 누군가에겐 귀속돼야 돼. 그래서 들어온 애들이 이런 특징들인 겁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 거의 균질하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특징이 이제 어느 정도 균질한 애들이 되게 잘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약간 낯설죠. 낯선 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제 센트로이드에서 굉장히 먼 애들이 여기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DB 스캐닝으로 보셔도 돼요. DB 스캐너로 보면 근데 거리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거리를 얼마나 줄지 몰라서 네,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은 클러스터링 그룹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됐든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됐든 실은 저는 여기 이제 피처 맵이 마지막에 이제 피처 벡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특징 벡터를 추출해 냈을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더 많은 분석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 피처를 가지고. 그래서 얘의 학습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얘는 사고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중간에 나온 이 피처 벡터로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필터들을 거쳐가지고 특징을 다 추출한 요걸 가지고 나는 다음에 판단을 할게. 그 다음에 판단은 덴스 레이어로 구성된 뉴럴 네트워크로 하겠다.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 과정이 쏙쏙 들어오죠.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편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 그림일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은 이 이후로 진행되는 이 이후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이제 모델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쟤 저렇게 그렸구나, 저렇게 만든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실은 원래 코드 보면 금방 이해해요. 코드 보면 금방 이해하는데 네, 코드 안 보고도 그냥 문서로 봤을 때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 이게 컨볼루셔널에서만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은 오늘 수업을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진도가 애매하게 나갈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말고 제가 이미지 말고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분석할 만한 데이터를 한번 어, 같이 해볼게요. 네,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소타라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개의 제한들이 있어요. 그 제한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트릭이라든가 아니면은 방법론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걸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서 보는 과정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고 이제 앞으로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